자,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이준석 같은 경우가 지금 그 간접 파괴력이라고 적어 놓았잖아요. 이 표에 간접 파괴력. 김문수하고 국힘으로부터 청년 중도표가 떨어져 나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떨어져 나와요. 그 떨어져 나오는 표, 그리고 또 그 이준석 자체가 지금 구도에서 김문수와 국힘에 국힘으로, 만약에 이준석이 없었다면 김문수나 국힘으로 갈 수 있는 표를 상당 부분 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 그거는 김문수라는 사람이 청년층을 끌어들이기 굉장히 취약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커버하겠다고 비상대책위원장을 김용태를 임명하는 것만 보아도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끌어가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파괴력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정치적인 상징성, 이걸 보더라도, 이건 중도든, 국힘이든, 국힘에서도 보수 혐오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 보수 혐오자를 국힘이든 중도든, 심지어 좌파 쪽에서도 아주 극히지만 일부라도 끌어올 수 있는, 주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좌파 진영에서는 보수라고 본단 말이야, 이준석이. 그래서, 이준석은 그러한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도를 파괴한다는 거죠. 김문수에게는 가뜩이나 불리한데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2대1 양당 구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지금 포지션이야. 누가? 이준석이요. 그래서 이재명에게는 호의적이지 않지만 김문수로 몰릴 중도표를 진짜 이번에 제대로 분산시킬 겁니다. 제대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포지션에 지금 이준석이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이준석은 이재명의 조력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준석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재명을 돕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옛날 구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죠? 옛날에는 보수에서 뭐 배신자가 나왔다 그러면 우린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저게 좌파 돕기 위해서 나왔다.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준석은요, 김문수의 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준석은요 절대 합당 안 합니다. 아니, 합당이 아니라 이제는요 절대 단일화 안 해요. 할 필요도 없고, 하는 순간 오히려 이준석은 정치 생명 박살나고 오히려 마이너스라니까. 엄청 마이너스야. 이준석은 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지금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절대 단일화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40%의 지지율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가 확장하려는 중도층 20대 남성, 특히 수도권 유권자, 바로 수도권 유권자와 20대 남성, 그 사람들을 이준석이 완벽하게 가로막는다는 거지. 국힘에서 갈라낸다는 거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서적인 장벽으로 딱 가로막고 흡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이준석 편들고 이준석 칭찬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준석 싫어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도 보수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거짓말이고 너무 신의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짓은 저는 용서가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의 양심을 걸고 용서가 안 된단 말이야. 쉽지 않았을 거예요, 홍준표도.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을 거야. 다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쌍권이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도 좀 통찰을 해야 돼요. 그 김문수가 진짜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경선이 끝나자마자 김문수는 진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순진한 것보다도 김문수가 너무 연기를 잘한 거죠. 진짜 누구나 다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 김문수가 그 정도 했으면은. 홍준표나 그런데 한동훈은 오히려 어려워요. 예, 더 어려웠을 겁니다. 다 쉽지 않았을 거야. 다 쉽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김문수를 민 거라고. 김문수가 그거를 너무 잘 이용했고, 거기에서 연기를 너무 잘했고, 거짓말을 잘한 거지. 그리고 그걸 믿었었는데 안 되니까 극약 처방을 한 거예요. 쌍권이. 쌍권이라는 말도 좀 웃긴데, 권영세하고 권선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사람들이 일 처리를 못한다, 미숙하다 이야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쨌든 제가 요거 만들어 놓은 이 글에서는 결론은 이준석은 지금의 보수 대선 구도에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이준석이 직접 대선 후보로서 진짜 1대1 구도로 뛰지는 않지만은 김문수의 외연 확장을 막는 무형의 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략적인 분석을 했을 때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서 최대의 수혜자인가? 김문수, 이재명 모두에게 그러니까 김문수와 이재명에게 실망한 사람들의 정서적 대안이라는 거죠. 이준석은 김문수의 구시대적 이미지에 대한 해방구, 구시대적 이미지에 대한 해방구이자 이재명의 과잉 정치에 대한 피로에 대해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회피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나도 싫고 쟤도 싫다는 유권자의 심리적 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지지율 흐름이라면
당연히 단일화 자체가 손해죠. 단일화 자체가 손해고 김문수하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이준석이 쌓아 올린 이준석 브랜드가 완전히 희석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 0이에요, 0.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재명과의 연대는 이준석도 정체성, 그러니까 보수라는 정체성의 붕괴가 되고, 뭐 우리는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여간 결국 제3세력으로서의 독립을 위한 발판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는 거야. 이준석으로서는요, 대단한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는데, 확실하게 발판을 마련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패배는 당연한 거지. 이준석이 이길 수는 없죠. 이준석이 패배하고, 국힘도 패배하고, 김문수도 패배하고, 그런 가운데서 유일하게, 뭐, 이재명은, 그거는 뭐, 솔직히 정권 잡아도 5년 다 채운다라는 말을 못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정권 초창기에 문제 생길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자, 이런 가운데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흐름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이 아주 큰 정치적인 승리를 얻는, 대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선 승리보다 중요한 건, 그 누구보다 덜 혐오스럽다. 야,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진짜 참 비참한 건데, 하여간 뭐 사실이니까요. 그 누구보다 덜 혐오스럽다라는 평가를 받을 거라고. 다시 말해서 그 중에선 돋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이준석이 다 챙긴다니까. 좋은 이미지, 난 좋은 사람이고, 나는 아주 보수지만 진보적이고, 뭐 여러 가지 이미지를 챙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두 양강이 모두 무너지는 가운데 이준석만이 2026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주자 프레임에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 프레임을 선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이렇습니다. 표로 이걸 결과적으로 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김문수는 실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재명은 높다. 아주 매우 높죠. 이준석은 거의 없어요. 이번에 한해서. 다음.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서는 김문수는 보수 내부로 제한이 된다. 이재명도 야권과 중도에 있어서는 한계적인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준석은, 물론 이재명보다는 적지. 하지만 이준석은 중도와 청년, 비정치층까지 침투 중이고, 앞으로도 더 침투하고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각자의 수익률은 김문수는 낮다. 많이 낮죠. 잃을 게 아주 많다. 이재명은 높다. 당선 가능성 아주 높죠. 뭐 아주 높습니다. 여기는 그냥 가능성이라고 해놨지만. 이준석은 최고예요. 이준석은 당선이 안 되지만 가성비로는 최고라는 거야. 효율적인 측면에서 최고입니다. 잃을 게 없어요, 별로. 지금 현재 뭐 제가 뭘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당, 자기가 그 대표로 있는 정당과 대선 후보로 나온 정당과 거기 소속 의원 몇 명 다잖아. 그것도 뭐 몇 명이나 돼. 잃을 게 없는데 앞으로 이 대선을 통해서는 얻을 것은 엄청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고요. 최종 결론은 이번 대선은 이재명이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가져가는 것은 이준석이고, 그는 당선이 아니라 다음 정치의 지분과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판의 최대의 수혜자라는 거야. 다음 정치의 지분과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판에 있어서 최대의 수혜자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득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기본 전제는 2025년 대선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입니다. 유권자 수는 약 4,400만 명으로 잡았고요. 투표율은 약 70% 정도. 총 투표수는 약 3,080만 표로 잡았고요. 다음.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3자 구도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요, 득표율이 47%에서 50%가 나오고요. 득표수는 1,447만 표에서 1,540만 표가 나왔어요. 기본 고정 지지층과 중도 일부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김문수는 35에서 38% 정도 나왔습니다. 약 1,078만 표에서 1,178만 표 정도가 득표되는 걸로 나왔고요. 보수 핵심은 결집하겠죠. 일부 고령층하고. 하지만 이탈표도 상당할 겁니다. 이준석 7%에서 9% 정도 잡았습니다. 약 215만 표에서 277만 표 정도 돼요. 2030 중도 정치 혐오층을 흡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030과 중도 정치 혐오층을 흡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효 기권은 3%에서 5% 정도 잡았고요. 약 90만 표에서 150만 표 정도 나왔습니다. 비선택층, 무당파 탈락표 등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냐면요. 이재명에게 있어서, 이재명과 김문수의 대결에 있어서 최소 표 차이가 270만 표에서 최대 표 차이는 460만 표 정도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퍼센트 차이로는 약 9%에서 9%에서 13% 정도의 차이가 나올 거로 보이고요. 그러면 제가 커뮤니티에 약 300만 표에서 600만 표 사이로 질 거라고 이야기한 근거는 여기에서 나왔던 거고요. 다음. 정치적 해석으로 이준석을 보면은요. 이준석의 존재는, 아까 보세요. 아까 그 표에서 보면은 그 이준석이 얼마 정도 얻는 걸로 나왔죠? 예, 최대 277만 표가 나온다고. 215만 표에서 277만 표가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김문수, 지고 있는 김문수에게 갖다 붙이면요, 차이가 상당히 좁혀지는 거예요. 이준석의 표를 김문수한테 갖다 붙이면은 이재명하고 차이가 나긴 하지만 상당히 좁혀지는 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굉장히 막강한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지금은 뭐 한덕수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안 넣었지만 한덕수를 넣으면은 많이 달라집니다. 이준석이 가져가는 표를 뺏어오거든. 한덕수가 이준석에게 갈 표도 뺏어오고,
그리고 또 중도층의 거도 뺏어오고 그래서 이재명하고 처음에 한덕수가 일사불란하게 이 단일화가 됐으면 저는 한덕수가 상당히 쉽게 이길 거라고 보았고요. 그런데 한덕수가 이제 중간에 늦게 단일화가 만약에 됐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그러니까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다. 내지 뭐 해볼만 하다는 게 정확하겠지. 이재명한테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러한 정도는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김문수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가능성은 사라진 겁니다. 김문수가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가능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가져가는 표를 김문수에게 갖다 붙이면은 표 차이는 상당히 줄어든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준석의 파괴력이 엄청나게 세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최소 표 차이라고 본다라면은 좀 전에 그 표로 봤을 때 이재명과 김문수의 차이를 최소 표 차이로 이재명이 이긴다고 치면은요. 이준석 표를 가지고 오면은 이기는 거야. 김문수가 오히려. 김문수가 약 7만 표 차이로 이기는 거라고. 뭐 최대 표 차이로 벌어지면은 안 되겠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가능성은 있는 거고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죠. 이준석이. 그래서 이준석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준석의 존재는 이재명보다 김문수에게 훨씬 더 치명적인 거고요. 지금 이준석이 나오는 게. 그리고 김문수가 확장해야 될 중도 청년표를 이준석이 싹 가로채는 거야. 보수 본선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무너뜨리고 갉아먹어버려요. 밑기둥을. 이준석은 1차전에서 당선이 아니라 2차전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전략을 선택한다는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이번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준석은. 예? 실제 득표율이 이번에 7%에서 9%가 된다면 총선과 신당에 있어서 2030의 리더십을 싹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프레임 장악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준석이. 김문수는 3자 구도에서 이재명을 더 이상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3자 구도에서는 김문수는 그냥 깨구락질하고 현실을 알라고 현실을. 단일화 없이는 지는데 단일화를 할 리가 없다니까. 이준석이.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을 거고 김문수도 아마 김문수는 하는 신용은 할까? 근데 속마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할 일도 없고 뻔히 아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득표율 추정이 47%에서 50% 정도 되고요. 김문수는 35에서 38% 정도 되고요. 이준석은 7%에서 9% 정도 될 거라고 보고요. 표 차이는 김문수하고 차이입니다. 270만 표에서 460만 표 정도. 그리고 이준석의 최대치를 김문수에게 가져가면은 김문수가 이길 수 있다. 근데 이준석은 당연히 미쳤어요. 여기서 단일화를 할 이유가 없죠. 자기 브랜드를 키우지. 지금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으로 크고 있는 순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 이준석에 대해서 뭐 싫지만은 보여지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려야죠. 보수 유튜버들 싹 거짓말하고 있을걸? 지금 뭐 죄다 거짓말 하겠지, 앞으로. 보수 유튜버들이라는 게 싹 거짓말 하겠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뭐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어르신들, 예? 산업화 시대의 어르신들과 군부하고 관련이 있고 관계가 깊으신 어르신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의 돈을 긁기 위해서 역겹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금 승리와 안정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김문수는 구조적인 열세에 위치해 있고요. 이준석은 구조적으로 최대 수혜자. 지금 최대의 수혜자예요. 이준석이. 끝내주는 겁니다. 예, 이준석은 단일화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익 부분에 있어서 단일화를 해도 당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진짜 아주 낮은 확률로 정말 이재명이 사고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 270만 표 정도로 이기는 구도, 270만 표가 삭감이 된다라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재명이 얻을 표가 270만 표에서 460만 표 정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270만 표 정도, 김문수에 대해서 270만 표 앞서는 거라고 하면은, 단일화를 하면은 뭐 이길 수도 있지만은,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뿐더러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 왜? 이준석이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써놓은 겁니다. 단일화를 해도 당선 가능성이 없고, 이준석의 득표력이 김문수보다 더 높을 그러니까 가능성만으로는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가능성이니까. 그러니까 단일화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고요. 이준석 브랜드를 키우고 유지시키려고 한다라면은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죠. 단일화를 하면 김문수의 2인자가 되는 거잖아. 김문수의 어찌됐든 형식적으로 2인자로 내려앉는 거잖아. 청년 리더 제3세력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된단 말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층의 반응을 보더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준석 지지층은 김문수와 정서적 세대적으로 완전히 충돌하고 단일화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준석을 버릴 가능성이 높죠. 신뢰가 상실된단 말이야. X 없어요. 향후 총선, 대선 지분에 있어서도 단일화 없이 완주를 하면은 7%에서 9%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6년 총선과 2026년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 2030 리더로서 젊은 리더로서 대선 주도권 확보가 굉장히 용이해진다고. 독자 노선이 아주 유리하다는 거예요. 현실적 협상 파트너 존재 여부에 있어서도 김문수와의 정치적 문화적 언어 자체가 다르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언어 자체가 다르잖아. 신뢰 부재, 단일화 협상이 불가능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단일화 가능성 없음. 6번째, 명분 여부에 있어서도 단일화 가능성 없음. 단일화 명분이 없음. 정권 교체도 보수 승리도 현재 이준석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져. 왜 그러냐면 얘는 다 반대했잖아.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엄이니 뭐니 이런 거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전략적인 결론을 내리면 이준석이 김문수와 단일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단일화를 하면 자신의 정치적 독립성과 차세대 상징성, 중도 확장성을 못 잃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석은 이번 대선에서 지지율은 3위, 정치적 승리는 1위가 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자살 행위인 거예요. 그 최대의 승자가 사실상 나이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보았을 때 이준석이다. 이번 대선판에선. 그러한 결론이 내려지고요.